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1%의 하락을 다시 약보합에서 조금 더 낙폭이 커졌고요. 코스닥은 0.8%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이 네. 좀 주춤하니까 종목별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인터넷 은행 추진에 급등하는 제주은행입니다. 지금 은행 쪽에서 금융권 안에서 굉장히 뜨겁고요. 그렇죠. 인터넷 은행 추진설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네. 딱 뉴스 뜨자마자 시간외를 봤어요. 그렇죠. 네. 좀 물량이 있으면 사볼까. 근데 그냥 바로 네. 상한가 가는 바람에 못 맞습니다. 샀고요. 그러고 나서 뭐 또 두나무가 아니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보이길래 에이, 내일도 반짝하려나 했더니 지금 오히려 더 잘 가고 있어요. 이거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어제 이제 시간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제 종목군을 뽑자라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제주은행과 그다음에 STX를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주은행은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승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를 오전장 중에는 돌파를 못하는가 싶다가 지금 오후장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동력을 얻으면서 현재 이제 15,550원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좀 기사를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 신한은행 이사회가 제주은행을 이제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그 논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신한 측에서는 업비트 운용사로 알려져 있는 두나무를 이제 파트너사로 이제 좀 이제 합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신한금융 측과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측에서는 모두 다 현재 사실을 좀 무근이라고 부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당국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제4은행을 이제 인터넷 은행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입장을 좀 바꿔서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은 허용할 생각이 당장은 없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주 중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매각설이 나왔을 때는 카카오나 네이버 측에서 이제 제주은행을 좀 이제 인수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돌고 있는 찌라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이제 뭐 네이버나 두나무가 지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찌라시가 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도 좀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이슈에도 많이 상승하고 또는 이제 하락하는 등락폭이 커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거래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1대 주주죠.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7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주가 또 5%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총수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절주 성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주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그 나스닥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결국 주식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품절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주은행이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인터넷 은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카카오뱅크랑 K뱅크인데 이들의 성적이 좋았나?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슈가 붙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가?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그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와 그다음에 K뱅크도 3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그 좋은 실적 외적으로도 일단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볼 줄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지 결국에 정부에서는 일단은 좀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또 인터넷 은행을 정부에서 허가해 주기에는 약간은 분위기가 아직은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어제도 그렇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제 시장 외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좀 이야기가 좀 먼저 뉴스로 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마저 실적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요. 26주 적금 그다음에 세이프박스라는 새로운 이제 상품을 내놓았는데 이 상품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지난달에만 24만 명의 고객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숨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다면은 26주 적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교촌치킨 1만 포인트를 이제 가입만 해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월드컵 시즌이었죠. 거기다가 또 월드컵 시즌에는 치킨과 맥주가 또 인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6주 적금을 가입하고 교촌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인증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만 명 중에 한 12만 명은 교촌 치킨 포인트를 노리고 아마 가입한 분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K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셧다운 이슈가 워낙 크게 이제 좀 발생이 됐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용객들이 좀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이자 자체를 일반 은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는 이 경향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고객들이 늘고 있어서 이번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당기 순이익이 714억 원을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0%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2025억 원의 그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 회사 모두 실적은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예금과 적금의 그 금리 상승 기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금 금리가 4.9에서 5%대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출혈 경쟁은 좀 자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지금 현재 그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미디어와 소통할 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런 가계대출발 부실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이제 뉴스를 좀 읽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이 많아요, 제주은행은. 네. 그리고 다른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또 안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금리에 대해 자꾸 제한을 걸려고 하니 네. 여러모로 참 힘든 것들이 많아서 주가적으로 지지부진했는데 그 안에서 제주은행이 이렇게 오르니까 눈에 띄는 거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급등하는 종목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이 제주은행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시장이 부진할수록 돈이 몰리는 곳으로 우리가 눈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주은행도 꼭 한번 쳐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한 줄 평은요.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 오늘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거래대금이 자그마치 1,500억 이상 터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매수와 매도 구간을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면 손절 라인만 잘 잡는다라면 당연히 내 예수금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점 가격은 9,6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1,5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예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목표 주가는 11,5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 품절주 치고는 평소에 거래량이 많은 특이한 종목이에요. 네. 제주은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한행컴퍼니의 K카 팝니다 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또 K카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매각에 나서는 게 사실 네. 산지도 막 그렇게 엄청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벌써 파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한행컴퍼니 측에서는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애식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K카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행컴퍼니가 그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이제 그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장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카가 이제 상장된 지 1년이 막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주주의 보호 예수 1년 기간이 지난 그 10월 12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10월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제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오늘 기준으로 K카 시총이 약 한 6,500원대, 억 원대를 지금 현재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한행컴퍼니가 가진 그 K카의 지분이 약 한 72%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대략적으로 좀 역산을 해보면은 한 4,432억 원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경우죠.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 또 붙기 때문에 매각가는 이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K카가 SK 엔카의 그 직영 사업부를 매각을 하면서 상호명을 K카로 바꾼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인수 금액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각가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미 2배수를 훨씬 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매각이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라면은 한행컴퍼니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K카가 있는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닥 매력적으로 안 보였던 게 네네.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다시 또 하락하고 있다면서요. 그쵸. 네네. 네, 그리고 워낙 뭐 경제 침체다라고 하니 뭐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뭐 재고금융 축소에 고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워낙 환경이 지금은 좋진 않다라는 평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재고금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고금융이 뭐냐면요, 중고차 딜러분들이 이제 그 차량을 매입할 때 쓰고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린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차가 있다라면은 이 재고금융을 이용하면은 딜러분들이 약 한 2천만 원만 있어도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재고금융을 일으켜서 물건을 잡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대출이 약 한 차량 가격의 80%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진태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현재 후폭풍이 여전히 아직도 좀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피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금융의 한도를 50%에서 60%대로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할 때 기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입하고 싶은 차량이 있어도 중고차 딜러들 입장에서는 매입이 여간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매입해 놓은 그 차량들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고금융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부분 다 3.9%대를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캐피탈사들이 요구하는 그 금리가 최소가 8%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제 재고금융을 일으켜서 사놓은 차들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 내야 될 이자는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중고차 시장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진정이 되고 나면은 보통 또 신차보다는 수요가 중고차로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를 당장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좀 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기 동안에는 또 중고차 시장이 한번 뜰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 가격 하락이냐 아니면 반대로 오늘 이슈가 된 매각 기대냐 그 중간에 있는 K카에 대한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사실 오늘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놓고 주가 흐름을 본다면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이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미 윗꼬리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네. 4% 상승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이 종목 19%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슈성으로 이때 들어왔던 매물들은 나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현대차가 뛰어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요. 현대차 그룹이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5,000대를 이제 시범 판매를 중고차,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시범 판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5월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뉴스상으로 중고차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볼륨 자체가 커진다라는 뉴스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시장 안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K카에게도 낙수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좀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K카도 그럴 때 이벤트성 매매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좀 전략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제가 이 대본을 쓸 때는 이제 K카가 그래도 꽤 고가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미 시가를
어느 정도 좀 내려온 시가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 매수 가격은 그냥 현재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을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이제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1,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가장 끼 있게 잘 움직이는 종목은 바로 오토N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K카를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신다면 당연히 오토N도 내 그 관심 종목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 지원 가격은 25,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토N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에는 관심 종목으로 같이 이 중고차 시장 플랫폼에 현대차가 뛰어든다면 네. 끼가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 안에 둬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광고의 대세는 쇼폼, 플랫폼의 대세는 나스미디어입니다. 저도 요즘 그 1분 이내 동영상에 매료가 돼서 쇼츠. 네, 쇼츠, 쇼폼, 릴스 이런 것만 보게 되니까 긴 영상은 잘 안 보게 되고 네네. 광고들도 짧고 강렬한 걸 보기 좋아해요. 네. 네. 나스미디어가 그 덕분일까요? 3분기 계절적인 비수기도 극복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나스미디어가 보통 3분기 때는 아무래도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계절적 비수기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나름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9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나스미디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날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그 매체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다변화되고 있는 매체 안에서도 이제 나스미디어가 이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 이제 워낙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지금 현재 나스미디어가 그 매출처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매체가 다양화될수록 그 미디어랩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관련되어서 계속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그 중간 광고로 흔히 알려져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요금제와 관련되어서 나스미디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점 사업자로 이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또 신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스미디어에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광고용 요금제를 내놓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국내 토종 OTT 업체들도 관련된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스미디어 측으로 또 문의가 또 많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은 또 예상을 하다 보니까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굉장히 이야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늘 나스미디어가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하락 상위 종목을 보다 보니 나스미디어가 눈에 띄어서 네. 요럴 때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짚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광고 시장의 대세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전통 광고, 네. 막 몸값 높은 연예인들이 그쵸. 나와서 네네. 말하는 그런 광고보다 뭔가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MZ를 노리는 그런 광고 시대가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 중심의 광고 업체들을 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련되어서 예전부터 한번 10대 청소년분들 만날 일이 있으면요. 네. 한 번씩 물어봅니다. KBS 1TV 보는지 물어보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신다고. 오. 네, 그 정도로 최근에 그 10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또 틱톡이나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죠. 네. 또 네, 10대들 특징이 그 인스타그램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틱톡이랑 유튜브가 좀 주력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그러면은 광고 타겟팅을 할 때는 당연히 나스미디어와 같은 이제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좀 미디어 랩에 대한 그 니즈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의 변화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기존의 TV 광고 시장에서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 광고주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N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굉장히 그쪽으로 관련되어서 이제 광고비 집행이 많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뉴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광고용 요금제 같은 경우에 타겟팅하는 게 30,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30, 40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주 소비 이제 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관련되어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이제 아무래도 셀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뉴스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느낀 게 네. 연말에 제가 어렸을 때는 네네. 항상 지상파 3사에 그렇죠. 예, 네. 뭐 가요 네. 대전이라던가 아니면 연기의 대상 이런 걸 매번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재미가 없고 네. 그 시간에 차라리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유튜브를 보게 되는 그쵸. 그런 네.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류에 잘 맞는 기업이 뭘까 보다 보니 나스미디어가 눈에 띄었는데 마침 오늘 급락해서 요거 무엇을 주로 봐야 될지 또 넷플릭스 중간 광고 도입 때문에 반짝 움직였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볼까요, 나스미디어?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꺾마 여기도 나오네요. 아, 네네. 이 월드컵 때 가장 이제 히트한 어떻게 보면 문구죠. 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라면은 주가의 흔들림보다는 시대적인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담아서 좀 들고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국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줄 평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이죠. 121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가격은 27,7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아예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살짝 오늘 현재가보다 좀 낮은 27,700원에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6,000원. 여기까지 이탈되면은 네.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알아봤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